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수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주 진행되는 그 수상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PPT를 안 만들어 와서 그냥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희 1등분과 2등분께 그 사이버거를 드리는 걸로 해서 이제 그 OWL님과 하연님께 사이버거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위부터 9위까지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챗GPT님께서 랜덤 숫자 3개를 뽑아주실 건데 그 중에 3분께 메모드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 7등, 4등분께 메모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5등분은 7등이 저예요. 한 번 더 뽑을게요. 네, 6등분으로 그러면은 4등, 5등, 6등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동적 페이퍼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대입법이 나온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서 생각했을 때 그 큰 문제들 부분 문제로 나눠서 푸는 거를 이야기해 봤었는데요. 그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부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 문제들의 답을 통해서 큰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문제들을 여러 번 푸는 게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피보나치 수열을 구할 때 어떤 f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n-1의 값과 fn-2의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럼 f1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9의 값과 f8의 값, f9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8의 값과 f7의 값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f10을 구하는데 뭐 f2의 값이 몇십 번 계산되고 이게 만약에 n이 10만 100만이 돼버리면 어떤 똑같은 작업을 몇백만 번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의 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의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적 프로그래밍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기 위한 작업의 수를 tn이나 하면 이런 정화식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건 대략적으로 지수승이겠죠. 그래서 이 지수승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선형 또는 다음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이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도 빠르게 넘어가 보면 답을 구하기 위해 부분 문제의 답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정답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동적 계획법이라고 부르고 이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고당 8, 고들 구하기 8, 7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7, 7 겹치는 거 8, 8 겹치는 거를 값을 저장한 다음에 재사용하면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메모라는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값을 저장을 해주시고 그 값이 저장돼 있다면 이제 값이 저장된 걸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원래 이것대로 해주면 우리 백트래킹 생각했을 때 그 트리 가지가 예전에 백트래킹 생각했을 때 트리 가지가 이렇게 문제 풀 때 뻗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F8을 구해놨는데 여기서 F8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 뒤로는 뻗어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 구한 거를 바로 쓰면 되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문제 구조로 최적 부분 구조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는 뭐냐면 각 부분 문제의 답을 알 때 전체 문제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문제를 부분 문제로 쪼갰을 때 그 부분 문제들의 답을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큰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문제가 그러하죠. F10의 값을 알기 위해서 F9, F8의 값이 필요한데 F9, F8을 구하는 거는 사실 F10의 부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n번째 일을 확장하면 n번째의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n-1번째, n-2번째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n번째의 피보나치 수를 알 수 있고 이 n-1번째,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문제 자체가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문제의 부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 자체를 그 부분 최적 구조, 최적 부분 구조,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한편 최단거리 문제에서도 이런 최적 부분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지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의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야 하는 문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사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최단 경로 문제랑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최단 경로 문제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문제의 해답을 합쳐버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를 최적 부분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는 되게 많은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이고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동적 계획법을 쓸 때 이런 구조를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적 계획법에서도 최적 부분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되고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서도 문제를 쪼개서 각각의 문제를 풀고 합치는 과정 자체가 부분 최적 구조를 이용한 문제 풀이 방식입니다.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그리디 알고리즘에서도 같은 구조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하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비교를 해볼게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복습해보자면 대표적으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는 병합 정렬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어떤 무작위에 배열이 있을 때 이걸 절반을 쪼개서 나누고 하면 정렬된 게 보장된 배열들의 묶음으로 바뀌고 얘들을 배열할 때 배열 하는 식으로 했었죠. 그러면 이 큰 배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들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풀면서 합치는 구조였죠. 여기서 최적 구분 구조가 이용되게 돼요. 근데 동적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건 뭐냐면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일단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서는 이 푼 값을 재사용하진 않아요. 그쵸? 정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림판을 쓰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때 피보나치 정렬을 할 때 병합 정렬을 하면 13 쪼개고 42 쪼개고 13, 42 쪼개고 얘 합쳐서 13, 얘 합쳐서 24, 얘 합쳐서 1, 2, 3, 4 이렇게 될 텐데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F4를 구할 때 F3, F2의 값이 필요하고 F2의 값을 구할 땐 F1,
F0 필요하고 이런 식이 필요하겠죠. 얘는 베이스 그 가장 기본 케이스니까 다 1인 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게 여기서 구한 값이 여기도 재사용돼서 사용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분할 정복 알고리즘과 동적 계획법 두 방법에서 모두 문제의 최적 부분 구조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가지지만 분할 정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문제를 나눠서 각 문제를 각각 해결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동적 계획법은 이전에 구한 답을 저장하여 기존의 답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갖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동적 계획법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두 가지 문제풀이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탑다운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앞서서 살펴본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n-1번째,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방법, 이걸 계속 반복하는 방법을 탑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텀업 접근법이 있는데요. 그 문자 그대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를 생각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인 0번째 피보나치 수인 1, 첫 번째 피보나치 수인 1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구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탑다운 접근법은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텀업 접근법의 경우에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탑다운 접근법이 더 자원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재기함수가 더 자원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하지만 탑다운 접근법은 더 직관적이에요. 그 반복문보다 쓰는 것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밑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재기함수를 써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파이썬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재기 함수 스택 호출에 제한이 작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래 이 코드를 이용해서 PS를 하실 때 재기 호출 횟수를 늘리셔야 그 에러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봤고 그래서 탑다운 방식 똑같이 얘기 드리면은 먼저 큰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고 이거를 풀기 위한 작은 문제들은 n-1번째,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해결 방법에 n-1번째, n-2번째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까 지수 시간 복잡도라고 했죠.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과정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모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미리 구한 값들을 집어넣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로 이제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경우 이런 메모이제이션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텀업 방식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큰 문제와 작은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먼저 가장 기반이 되는 문제인 케이스인 F0과 F1을 생각해주고 여기서 계속해서 0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트리 그려서 실행횟수 해보면 얘도 ON이고 얘도 ON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다면 이제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적 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4문제 준비해왔고요. 각각의 난이도는 실버 2, 실버 3, 골드 5, 골드 5입니다. 먼저 연속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풀이가 나와 있으니 그 스포일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설명해 드리면요. 그 n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임의의 수열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서
연속해서 몇 개의 수들을 선택해서 가장 큰 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그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열의 최대 길이는 10만 개입니다. 지금부터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합 문제 들어가 보면 일단 처음에 DP를 푸실 때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부분 문제로 쪼개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럼 어떻게 부분 문제를 쪼갤 것인가를 잘 못하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그림판을 다시 갖고 와보죠. 그 n개가 있죠. n개의 배열이죠. 그럼 우리가 살펴볼 그 부분 문제는 0개만 있을 때는 최대가 언제일까? 한 개만 있을 때. 2개만 있을 때는 최대가 언제일까? 3개가 있을 때 최대는 언제일까? 그리고 이 두 문제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를 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브루트포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길이가 n개인데 연속한 걸 구해야 되니까 두 지점을 정해야겠죠? 두 지점을 정하는 개수가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n 커비네이션 2가 돼서 n제곱이 있고 그 더하는 것 자체가 최대 5n이라서 5n 세제곱이에요. 시간 복잡도 자체가. 그러면 최대가 10만이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를 찾을 건데 저는 DPI라는 배열을 그 0부터 0부터 i번째까지가 있을 때 이 i번째 배열을 포함한 연속합의 최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들 포함한 이 부분 최대가 있겠죠. 이 값을 저장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DP0 같은 경우에는 그 자명하게 이 배열의 0번째 값일 거예요. 이 배열에서 최대값은 이거 자체가 그죠? 그럼 첫 번째 값 DP1의 경우 일단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건 자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전까지 최대를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케이스를 나눌 때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눌 수 있어. 그럼 얘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냥 이 값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DPI가 되겠죠. 얘가 음수일 때는 굳이 얘랑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양수면 당연히 얘랑 더한 게 답이겠죠. 얘랑 이어서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더 클 거니까. 그래서 DPI라는 거는 DPI-1에다가 그 i번째 배열의 값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결국 얘는 0보다 클 때고 얘 0보다 작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맥스 DPI-1 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0부터 n 사이 값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정렬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정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순서가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주영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풀이는 얘들 무조건 포함했을 때 최대값이 아니라 그냥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배열의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의 풀이 같은 경우에는 얘들 포함했을 때 최대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다 얘네가 다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중에서 최대값을 출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 이렇게 짜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없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부분 문제를 저는 배열 길이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은 문제도 쪼갤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보실 때마다. 그럼 다음 문제는 1로 만들기라는 문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간 제한이 0.15초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푸셔야 되고 다음 이 세 가지 연산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x가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으로 나누고 x가 2도 나눠 떨어지면 2도 나누고 1을 빼는 세 가지 연산이 있을 때 그 정수 n을 1로 만드는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그래프 탐색에서 비슷한 걸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DP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그래서 입력으로는 n값 하나가 주어지고 이거를 몇 번 만에 1로 만들 수 있는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단 시간은 0.15초 나는 거. 물론 파이썬은 아주 감사하게도 1.5초나 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쉬는 시간 겸해서 7시 10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봐보면은요, 문제풀이를 할 텐데, 마찬가지로 바텀업 방식을 이용해서 저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DPI를 1로 만드는 최소 연산 대수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과 같은 정화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i번째를 생각할 때 i번째 전까지 만든 거에 최소 연산 횟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세도 고침 한 번만 해보면요. 오류가 있었어서 일단 자명하게 dpi-1에 1을 더한 게 dpi가 될 거예요. 될 수 있을 거예요. i가 0으로 나눠 떨어지도 않고 2도 나눠 떨어지지도 않고 3으로 나눠 떨어지도 않대. 근데 2도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dpi에서 i 나누기 2도 갈 수가 있죠. 그러면 i 나누기 2에 1을 더한 값이나 dp i-1번째 값에 1을 더한 값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3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정화식을 구하시고 이걸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셋 중에 하나의 최소값인 거죠. 그 각 조건을 만족할 때. 그래서 일단 di에 이 값을 넣어두고 이 dpy-1 값을 넣어두고 나머지 0일 때마다 각각 처리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p 배열의 i번째 원소가 무슨 뜻을 갖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랑 전에 거랑 무슨 관계를 갖는지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으로 동전 문제입니다. 문제 설명을 드리면요. n가지 종류의 동전을 드릴 건데 이 동전을 적당히 써서 K1이 되도록 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원, 2원, 5원을 갖고 10원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1 10개 해서 1 10개 하나, 1 8개에 2원짜리 하나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다 세줘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부분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여기서 그 동전의 종류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쓸 때 각각 문제가 다를 거고 1원을 만드는 경우, 2원을 만드는 경우 각각의 문제가 다르겠죠. 그 점들에 유의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접근을 그러니까 0원을 만드는 경우의 수랑 1원을 만드는 경우의 수 그런 것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동전의 개수가 추가될 때마다 어떻게 될지 관계를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를 그 7시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제한이 4MB긴 한데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로 푼다고 해볼게요. 그럼 dpij가 있을 텐데 ij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0번째부터 i번째 동전을 이용해서 j1을 만드는 경우의 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0번째 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i번째 줄이 가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0번째 줄은 그 j가 그 0번째 동전의 배수일 때는
1이고 나머지는 0이라는 게 자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실수한 게 그 J가 그 첫 번째 동전의 배수일 때를 빼먹었는데 그 점은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30, 2, 1, 5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줄에는 그 2원만을 사용할 때 2원만을 사용할 때에 대해서 그 배열이 저장이 될 텐데 그러면은 2의 배수일 때는 1인 거고 나머지는 0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로 만든 다음에 이제 1원을 추가했을 때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 2원 배열에서 1을 만들기 위해서 1 동전을 추가해서 0을 만드는 경우는 여기서 그냥 내려온 거겠죠. 얘밖에 없죠. 1을 더 추가해서 만들 수 없으니까. 1일 때는 그리고 이 경우거나 여기서 1을 추가한 경우일 거예요. 1원을 추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2원일 때는 그냥 이 경우거나 여기서 1을 추가한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한 2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이 더한 2,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5원을 추가했을 때는 5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를 추가해서 뭘 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5원일 때는 이 5원 경우 더하기 0원에서 5원 추가한 이 경우.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걸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을 쓰면 터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0개가 있고 여기 100개 있어서 100만 개거든요. 근데 이 인트 100만 개 선언하면은 그 요 선언한 것만으로 4,400만 바이트죠. 그러면은 그 컴파일 왜냐면 메가가 100만이니까 4메가바이트예요. 근데 얘만 메모리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 하는 거 자체로도 메모리를 먹어요. 그래서 메모리 제한에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배열을 한 줄로 만들 거예요. 마우스가 없어졌어. 네, 한 줄로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계속 나아갈 때 그 바로 직전 배열밖에 안 써요. 그러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에 거. 그러면 이거 지우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화하면 그 1, 2, 5 예시도 해볼게요. 그럼 1일 때 그냥 1, 1, 1 넣으면 되죠. 다 한 가지씩 있으니까. 그리고 2일 때 이거 이 전까지 내리고 이거 더한다 했잖아요. 사실 내릴 필요 없고 그냥 여기 그대로 냅두고 여기부터 이거 둘이 더한 거도 바꾸고 이거 둘이 더한 거도 바꾸고 이거 둘이 더한 거 바꾸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아까랑 똑같은데 그 100배 줄일 수 있죠. 이 가도 이 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구현한 게 어디 갔죠? 이걸 구현한 게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V는 이제 동전에 그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 도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0부터 그 i가 10만까지 돌겠죠. K 언더바부터 출발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K 언더바도 쓴 이유는 제가 이거 그 반복문 돌 때 원래 K라고 쓰는데 문제에서 K를 써버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오늘 이렇게 그 원래 배낭 문제를 풀려 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 숙제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정리를 해보면 결국 DP라는 걸 배웠습니다. DP가 뭐였냐면 부분 문제들로 문제를 쪼개서 부분 문제들을 먼저 푼 다음에 그 값을 먼저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한 값을 통해서
큰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적 부분 구조의 개념에 대해 학습했고, 최적 부분 구조라는 거는 부분 문제도 쪼갠 답들을 합쳐서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성질이었어요. 문제 성질. 그래서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고요. 그리고 동적 계획법의 방식인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고 각각의 구현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개의 TP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되게 유익을 받아면서 과제는 그 14번까지 있지만 0번부터기 때문에 총 15문제가 있고요. 자, 요거는 되게 DP의 맨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그 DP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기 함수도 했을 때 그 각각이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출력하는 문제고, 그래서 22만 대도 이게 각각 2만 번이나 출력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게 아주 무지막지한 연산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문제고요. 그 1, 2, 3번은 저희가 오늘 풀었고, 그 4번은 오늘 풀려고 했는데 못 푼 문제입니다. 그 배낭은 안 푸셔도 되고 푸셔도 돼요. 그 뒤로는 쭉 DP 기본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챌린지 문제는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거보다 훨씬 더 심화적인 생각이 든 거를 챌린지 문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 2, 3번 푸시고 0번 푸시고 그 쉬워 보이는 것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월 9일 목요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그리디 알고리즘 하고 그 DP를 이용한 좀 재미 있을 수도 있는 다양한 수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6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